91세 의사의 장수 비밀 하루 10분 부위별 건강관리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91세이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한 의사분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현재 서울에서 4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활동해 오신 김철수 선생님인데요. 지금도 일주일에 3일은 병원에 나가 환자를 진료하시고 매일 아침 한강 둔치를 30분씩 걷는 일과를 20년째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선생님도 70대 초반까지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노인이셨다고 합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많았고 밤마다 관절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20년 전 당시 71세 때 우연한 계기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계기는 바로 한 환자분과의 만남이었는데요. 깨달음의 순간, 선생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90세가 넘은 할머니 한 분이 병원에 오셨는데 놀랍게도 그분은 또래 환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셨다고 합니다. 혈색도 좋고 걸음걸이도 탄탄하며 정신도 매우 또렷하셨던 거죠. 호기심이 생긴 선생님은 그 할머니께 건강 비결을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약을 많이 먹지 않아요. 대신 매일 몸의 네 부위만 10분씩 관리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민간요법 정도로 생각했던 선생님이지만 의학적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할머니의 방법을 자세히 들어보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분석해보니 의학적으로도 매우 타당한 이론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그때부터 직접 그 방법을 실천해보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허리가 한결 가벼워졌으며 무엇보다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91세인 지금도 30대 못지않은 체력과 정신력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첫 번째 부위는 바로 발입니다.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발은 우리 몸이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발끝까지 혈액을 보내고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말초혈관의 기능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말초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발이 차갑고 저리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당뇨병성 족부병변이나 혈관 폐색으로 인한 조직 괴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선생님의 발 관리 방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매일 저녁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간 담그는 것이에요. 이 온도는 혈관을 적절히 확장시켜 말초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최적의 온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생강 조각 2-3개를 넣으면 더욱 좋다고 하는데요.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발을 담그면서 발가락 사이사이와 발바닥, 특히 발바닥 중앙 움푹 들어간 부분인 용천혈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부위에는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어서 자극을 주면 자율신경 균형에 도움이 되고 전신의 혈액순환과 신경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발톱 관리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발톱을 둥글게 깎는데 이렇게 하면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어 내향성 발톱이 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반드시 일자로 곱게 깎아야 감염과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런 간단한 발 관리만으로도 말초혈관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고 이것이 전신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시네요. 두 번째 부위는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처음 들으면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부위라고 하네요. 겨드랑이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림프절 집합체가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림프액을 걸러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고 면역세포를 생성하고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을 감염과 암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해요. 선생님이 경험하신 한 사례가 있는데요. 한 70대 남성 환자분이 자주 감기에 걸리고 몸이 붓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여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겨드랑이 부위의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림프절에 만성 염증이 생긴 것이 원인이었다고 하네요. 겨드랑이가 항상 축축하고 청결하지 않으면 세균과 곰팡이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어서 이것이 림프절 염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면역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겨드랑이 관리법도 간단합니다. 매일 샤워할 때 순한 비누로 깨끗이 세척하고 땀을 흘렸다면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림프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림프 마사지 방법은 손바닥으로 겨드랑이에서 어깨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림프관의 흐름이 촉진되어 조직 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면역세포의 순환도 좋아진다고 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찜질팩이나 따뜻한 수건으로 겨드랑이를 10분 정도 따뜻하게 해주면 림프절 주위 혈관이 확장되고 백혈구 활동이 증진되어 감기나 톡감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선생님은 이런 겨드랑이 관리를 시작한 후로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전반적인 면역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부위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이 부위가 왜 중요한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정말 놀라웠어요. 허벅지 안쪽에는 대동맥과 대정맥, 그리고 주요 림프관들이 지나가는 하체 혈액순환의 핵심 통로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벅지 안쪽 혈관과 림프관이 압박을 받아서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이 정체된다고 해요. 선생님이 들려주신 사례가 있는데요. 한 50대 사무직 여성이 다리가 붓고 저리며 차가운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다고 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하지 정맥의 판막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이 역류하는 하지 정맥류 초기 단계였다고 하네요. 이것도 결국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으로 인한 허벅지 안쪽 혈관 압박이 주원인이었다고 합니다. 혈류 정체가 지속되면 하지 부종과 통증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에는 혈전이 생겨서 폐색전증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선생님의 허벅지 안쪽 관리법은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2분씩 제자리에서 걷기나 무릎을 허리 높이까지 올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대퇴부 혈관의 압박이 풀리고 근육 수축에 의한 펌프 작용으로 혈액과 림프의 흐름이 크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또한 다리를 꼬는 습관은 절대 금물이라고 하네요. 다리를 꼬면 혈관 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림프 정체가 악화된다고 해요. 의자에 앉을 때는 무릎과 엉덩이가 90도 각도를 이루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10분 정도 누워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 중력에 의해 하지에 정체되어 있던 혈액과 림프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준다고 해요. 선생님은 이런 허벅지 안쪽 관리를 시작한 후로 다리 부종이 사라졌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차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비밀 마이너스 등과 두피의 신경계 케어. 마지막 네 번째 부위는 등과 두피입니다. 이 두 부위를 함께 관리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등은 척추를 중심으로 한 우리 몸의 신경계를 보호하는 핵심 부위라고 합니다. 척추 건강은 전신의 신경계와 근골격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척추가 틀어지거나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만성 통증은 물론이고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두피는 뇌와 직접 연결된 혈관과 신경이 밀집한 부위로 두피의 혈류량이 뇌 기능 활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경험하신 사례가 있는데요. 한 60대 교사 출신 남성이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로 고민이 많다며 병원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여러 검사를 해봐도 치매나 뇌 질환의 징후는 없었는데 자세히 관찰해보니 목과 어깨가 많이 굳어있고 두피도 혈색이 안 좋았다고 해요. 선생님은 이분에게 등과 두피 마사지를 권했는데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하더군요. 선생님의 등과 두피 관리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샤워할 때 목에서 어깨 그리고 두피까지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손끝으로 두피를 지압하듯이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증가해서 뇌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지고 이것이 집중력 향상과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등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는
폼롤러나 테니스공을 이용한 셀프 마사지를 추천하셨어요. 등을 벽에 대고 테니스공을 끼운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고 신경 압박이 줄어들어서 허리 통증과 자세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을 쬐며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햇볕은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서 수면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고 스트레칭은 하루 종일 경직되어 있던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선생님은 이런 등과 두피 관리를 통해서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90세가 넘은 지금도 책을 읽고 공부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20년간의 변화와 깨달음. 선생님이 이 4가지 부위 관리법을 실천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변화를 들어보면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수면의 질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관절 통증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쳤는데 이 관리법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는 체력의 변화였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는데 점차 지구력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매일 30분씩 한강 둔치를 걷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해요. 면역력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리고 몸살을 앓는 일이 많았는데 이 관리법을 시작한 후로는 거의 병원 신세를 지지 않게 되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정신적인 변화가 가장 컸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건강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마음도 밝아지고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의욕도 생기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환자들의 놀라운 반응. 선생님은 자신이 경험한 효과를 확신한 후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실천해본 분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다고 해요. 한 65세 주부는 20년간 시달려온 무릎 관절염 통증이 3개월 만에 크게 완화되었다고 하고 70세 남성은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 관리법을 실천한 후 혈압이 안정되어 의사와 상담 후 약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사례는 75세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기억력이 많이 저하되어 가족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꾸준히 두피와 등 마사지를 실천한 후 기억력이 개선되고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 방법을 권한 환자분들 중에서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건강상의 개선을 경험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의학적 근거와 원리.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 방법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있다는 점이에요. 발 관리를 통한 말초혈관 순환 개선은 심혈관계 전체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혈압 조절과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겨드랑이 림프절 관리는 면역계 활성화를 통해 감염 저항력을 높이고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허벅지 안쪽 혈관 관리는 하지 정맥류나 혈전증 예방에 중요하며 이는 폐색전증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등과 두피 관리는 척추 신경계 건강과 뇌, 혈액순환 개선을 통해 만성 통증 완화와 인지 기능 유지에 기여한다고 하네요. 실천하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 선생님이 20년간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얻은 노하우들을 알려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고 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최소한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짧게 하더라도 점차 늘려가면 되고 통증이 있거나 몸이 아플 때는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방법은 기존의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고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와 병행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마무리하며 91세 김철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건강은 결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의 누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루 단 10분 내 부위만 꾸준히 관리해도 우리 몸과 마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체력과 면역력, 집중력은 물론이고
삶의 질까지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바로 시작하는 용기다. 정말 그렇습니다.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았어요. 오늘 당장 한 가지 습관부터 시작해보면 우리의 90세도 지금의 김철수 선생님처럼 건강하고 활기찰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은 선택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